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가면 사과, 사과는 맛있어, 맛있으면 뭘까요? 낙원이 알려주는 궁금한 지식 낙지.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노란 빛깔에 미소처럼 휘어진 곡선을 뽐내는 바나나입니다. 바나나 좋아하시나요? 저는 좋아합니다. 야생 바나나에는 씨앗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씨앗이 없는 돌연변이 바나나를 발견하고 이를 수확해 식용으로 만들어져 우리가 알고 있는 바나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씨앗이 없는 바나나는 어떻게 수확하고 재배를 할까요? 사실 바나나는 파촉과에 속하는 식물입니다. 나무에서 열매가 자라나 그것을 수확하고 열매에서 나온 씨앗을 심어 다시 나무가 자라는 것이 아닌 식물에 꽃이 피고 그 꽃이 바나나가 되는 것입니다. 바나나를 재배하는 방법은 땅 밑에 알줄기에서 나온 호박을 잘라서 심으면 바나나가 자라나게 되는 원리랍니다. 이 호박 같은 경우 기존의 알줄기와 유전적으로 똑같다고 합니다. 사람으로 비교하면 머리카락을 잘라서 땅에 심으면 똑같은 사람이 하나 더 생기는 거네요. 정말 신기하죠? 이렇게 재배된 바나나의 줄기에는 100여 개의 바나나 송이가 생기고 이 송이의 일부분이 우리가 알고 있는 한 송이로 구분되어 유통 판매됩니다. 우리는 흔히 바나나는 노란색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나나는 수확 당시 초록색이라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바나나는 초록색에서 수확해 수입국으로 오게 되고 보관 중 후숙되어 초록색에서 노란색으로 변한답니다. 이때 후숙을 빨리 하기 위해 카바이트라는 탄소 화합물을 쓴다고 하네요. 원칙적으로 노란색 바나나는 수입될 수 없습니다. 이미 후숙된 바나나를 통해 병충들이 유입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나나는 초록색, 노란색 둘 다 가능합니다. 옛날에 먹던 바나나와 지금 바나나는 다를까요? 네, 실제로 다릅니다. 옛날에 재배되던 바나나의 종은 그로스 미셀이었습니다. 우리가 자주 먹는 바나나인 캐빈디시보다 더 몽땅하고 직선의 형태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로스 미셀은 맛은 좋지만 병풍에 약한 단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맛은 조금 부족하지만 병풍에 강하고 보관 및 운송에 적합한 캐빈디시 종을 발견하게 되었고 이때 마침 그로스 미셀은 곰팡이균에 감염되어 집단으로 죽어버리게 되어 농장주들은 모두 새로운 바나나 종인 캐빈디시를 재배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그로스 미셀은 멸종하지 않았습니다. 현재도 그로스 미셀은 동남아에서 수확되고 있다고 하니 나중에 동남아를 가면 꼭 먹어봐야겠네요. 바나나는 초록색에서 후숙 과정을 거쳐 노란색이 되고 여기에 시간이 더 지나면 검은색 반점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를 슈가 포인트라고 하며 슈가 포인트가 적당히 있는 바나나가 영양도, 맛도 가장 좋다고 합니다. 만약에 바나나를 오랫동안 먹는다면 슈가 포인트가 되도록 적은 바나나를 사서 후숙해서 먹으면 더 좋겠네요. 바나나를 보관하는 방법은 바나나는 냉장 보관, 실온 보관 둘 다 가능합니다. 실온 보관을 하면 자연스러운 후숙이 진행되지만 바나나의 단향기로 인해 벌레가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후숙을 최대한 늦추려면 바나나의 송이 끝부분을 랩으로 밀봉을 하면 조금 더 오래 보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반면 냉장 보관을 하면 바나나 껍질의 색은 금방 변하지만 바나나의 맛은 그대로 보존된다고 합니다. 다만 냉장고 냄새를 듬뿍 흡수할 수 있기에 철저한 밀봉을 통해서 보관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바나나는 달콤하고 맛있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비하의 의미로도 사용됩니다. 바로 바나나 공화국. 정치적으로 불안정하고 바나나 같은 열대과일 수출에 의존하는 국가를 경멸적으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바나나는 사실 장거리 유통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나나의 가치를 알아본 다국적 기업들이 바나나를 유통하기 쉽게 철도를 설치하는 과정에 환경이 파괴되고 수많은 노동 착취가 이뤄졌습니다. 콜롬비아에서는 노동조합이 벌인 파업을 제압하기 위해 다국적 기업인 UFC는 콜롬비아 정부를 압박해 계엄을 선포하고 콜롬비아 군인들은 파업을 하는 노동자와 민간인들을 무차별하게 사격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달콤한 바나나에도 잔혹한 사연이 담겨 있습니다. 낙원이 알려주는 잡지식 낙지였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